ATM 돈 뽑아서 주면 안 걸릴까요, 과연?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증여세 쪽 얘기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상속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스케줄이 이제 많이 밀려가지고 좀 바로바로 좀 모셔서 지금 이제 상속인들 그리고 이제 유족분들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바로 좀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ATM에서 돈을 뽑으면 이거 솔직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무사님? 이거 안 걸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걸렸던 케이스, 그리고 너무 명확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상식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대부분 이 자녀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아니면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머님이 대부분 어디서 돌아가세요? 요양병원에서 좀 있거나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 이제 의사분들에게 얘기를 듣죠. 어머님이 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요즘 상속세 뉴스가 엄청 나온다던데 상속세 얼마나 내지? 라고 해서 간단하게 어머님 재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금기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터부되어 있었지만 어머님의 재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상속세가 이래 많이 나온다고? 내가 계산 잘못했나? 라고 물어봤는데 또 그게 맞대요. 거의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이제 소문이 그런 것들이죠. 이거 ATM에서 뽑으면은 안 걸린대. ATM기에서 뽑아가지고 가져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대부분 돈을 뽑는 시점이 언제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이내 아니면 2년 이내에 돈을 많이 뽑으세요. 그래, 뽑으면 왜냐? 돌아가시기 직전이면 허겁지겁 그때야 생각이 나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인출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썼는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어디로 썼는지 몰라요. 인출은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교회에 기부를 했다거나 뭐 절에 기부를 했다거나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명확한 경우는 괜찮겠지만 괜찮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 내 2억 원인데 극단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그 2억 원을 전체 다 종교단체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를 신고서에 넣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소명을 해야 돼요. 아니, 명확하게 2억 원 종교단체에 줬는데 뭐 이거 뭐 들어오겠어? 라고 하는데 법에 적혀 있어요. 법에 진짜 이래 적혀 있습니다. 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에 따라서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 조사 때 이걸 소명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를 구성을 해서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 상속세 조사 때 신고하고 나서 조사가 9개월 이내 펼쳐지고 10주간의 조사가 펼쳐졌을 때 그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소명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소명을 위해서라도 결국 큰 돈액을 뽑으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조건적이진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현금 인출금액,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진짜 부모님이 현금 인출을 했어요.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자녀한테 준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을 소명을 못하면 그 가액은 전부 다 20%를 빼고 2억 원을 빼고 일정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 금액을 빼고 전부 다 얹어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얼마를 썼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휴대폰을 정지시키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최근에 아버지가 친구에게 빌려준 채무 3억 원이 확보된 적이 있어요. 채권 3억 원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해라. 왜냐면 상속 재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이다. 가져올 건 가져와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계좌 내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가 그 계좌를 보면서 상속세 계산만 하진 않습니다. 채권 채무관계나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거나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상속재산을 결국은 가져가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거지만 결국 상속재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상속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상속세 조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이 퀘스천이 또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내 2억 원이 아니고 2년 내 5억 원의 금액이 아니에요. 더 낮은 금액이라고 해볼게요. 돌아가시기 1년 내에 1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썼지? 나는 모르는데. 하지만 과세관청은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1억에 많이 인출이 돼요. 언제 인출이 되느냐? 돌아가신 날 인출이 돼요. 그분이 오후 6시에 돌아가셨는데 오전 10시부터 인출한 금액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례 비용 써야 되니까 돈 좀 뽑아놔.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건데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거의 의사가 없는 정도의 상태예요. 건강 상태예요. 그리고 곧 돌아가실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분이 ATM 기기에 가서 돈을 뽑는 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여부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돈을 이렇게 많이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도 당연히 이거 자녀분들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면 아니 장례 비용으로 써서 미리 뺀 거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장례 비용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 부조금으로 그 장례 비용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 돈은 자녀들이 가져간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금액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라.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돈을 뺀다라고 한다면요, 그 관련된 사실 다른 이슈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다음 영상에서 찍어서 드릴게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 되면 상속 개시일 이후에 돈을 출금한 게 되니까 그건 괜찮아요. 왜냐? 상속 개시일에 상속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돈을 뽑나 후에 돈을 뽑나 똑같은 거 아니냐? 둘 다 상속 재산이 포함되는 거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속 개시일 전에 뽑은 거는 증여가 되니까 그 자녀에게 기존에 증여했던 가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또 나오고 상속세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나 원세액,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오히려 몇 천만 원, 몇억 원의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역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느냐? 제가 화면에 띄워둘게요. 제가 이 화면에 띄워줄 거예요. 지금 화면에 쫙 뜨실 거예요. 뭐냐면 이 상속세 조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출금 내역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명하라고 요청이 날라왔었습니다. 근데 이 소명 내역이 자녀에게 계좌이체가 된 사전증여라고 누가 봐도 오해가 살 수 있는 그런 내역이 아니었어요. 어떤 내역이었냐? 현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에 출금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그 날짜에 자녀의 계좌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입금이 된 거예요. 그날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결국에 이러한 거래 내역들은 과세관청이 다 포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세무서에서 정말 피땀 흘려 일하시는 국세청 직원분들이 일을 허투루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법들을 쓰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진짜 옛날 세법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안 걸렸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상속세가 2016년도만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6,400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주위에 물론 부자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상속세 신고를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기법 자체가 달라졌고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4,000명도 안 했어요. 인구가 5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4,000명을 안 했다고요. 근데 과연 그 어설프게 이렇게 주워들은 그런 지식들이 과연 본인에게 얼마나 이로울 건지 필터 없이 그런 것들을 유리하게만 받아들여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는 정말 추후에 상속세 세무조사 일어났을 때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TM 기계에서 돈을 뽑는 거는 너무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건데 ATM기에서 돈을 뽑은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지만 또 소명을 해야 되는 의무까지도 생겼다라는 점.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조금 더 탄탄한 관리가 될 거라고 비춰져요.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혹시나 부모 세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 세대 분들도 그냥 허투루 뽑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에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